지난 한 주, 글로벌 시장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 결과는 축제는커녕 그야말로 대혼돈이었거든요. 모두를 기쁘게 할 줄 알았던 소식이 어떻게 시장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는지 오늘 그 전말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모두가 환호해야 맞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모든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말이죠. 금융계 전체가 단 하나의 이벤트를 앞두고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딱 한 곳으로 쏠려 있었죠. 왜냐?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90%.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릴 확률을 이렇게나 높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뉴스가 터졌습니다. 연준은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딱 단행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이 화면에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전통적인 가치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축포를 쐈어요. 그런데 미래 성장성에 먹고 사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죠. 금리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기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시장의 이 불안감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매파적 인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선물을 주긴 줬는데 그 안에 아주 찝찝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은 이 선물이 생각보다 푸짐하지 않다는 걸 순식간에 알아차린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바로 이 발언이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축제는 끝났으니 현실로 돌아와라 하는 신호였죠.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또 얼마나 빨리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애매한 메시지를 겨우 소화하고 있는데 이번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방이 더 터집니다. 바로 시장의 가장 뜨거운 테마, AI 분야에서였죠. 시장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소프트웨어와 AI 인프라의 거물 오라클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1%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그냥 오라클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오라클 쇼크가 시장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끔찍한 질문 하나를 다시 던진 겁니다. AI 붐 이거 혹시 거품 아니야?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오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진짜 돈을 버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공포가 AI 섹터 전체로 번져나간 겁니다. 연준의 매파적이나 그리고 오라클의 AI 쇼크, 이 두 개의 강력한 충격파는 이제 미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 시장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주요국 경제가 얼마나 제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이걸 바로 글로벌 시장의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조심스럽게 금리를 내렸고 일본은 반대로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 또 디플레이션을 막으려고 돈을 풀고 있고요. 전 세계가 각자 다른 숙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공포는 아시아 시장을 직접 강타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듯 오라클 쇼크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SK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SMIC 주가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실적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아시아 기술주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혼란스럽고 정신없었던 일주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모든 사건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이제 시장을 읽는 새로운 법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 같은 소식이 들리면 그냥 주식을 사면 됐어요. 아주 간단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소식 안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는지, 또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훨씬 더 복잡하게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이 세 가지 새로운 현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AI 기업들이 정말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중국 경제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이죠. 결국 지난 일주일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소식마저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세상. 어쩌면 이제 우리는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는 그 낡은 기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